그 두 명은 평형이 아주 지옥입니다. 이거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치킨에 맥주가 막 집에 갈 때 막 아우 안 돼. 가슴으로 물을 누르듯이 아니야 이거 하지 마세요. 가슴으로 물을 어떻게 누를 거야? 그게 뭔데? 수영 손으로 하는 겁니다. 손으로 해결이 안 되면 손으로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손이 안 되면 손이 문제예요. 손을 잘 되게 해야 돼. 이게 뭐 소통 아니겠습니까? 소통. 요즘에 소통 중요하잖아요. 그쵸? 이게 수영장을 가면은 침묵도 별로 없고 그냥 수영만 하고 자기 운동만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수영장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끼리 서로 친하거나 서로가 친구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뭔가 좀 불만이 있는데 그냥 삭히고 넘어가고 뭔가 내가 즐기고 있는 수영에 대해서 대화하고 공유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듣고 함께 공유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은 수영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우리끼리 소통하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카메라 한번 켜봤습니다. 뭔가 좀 우리 카페에 뭔가 글이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소통을 좀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 카페에 글들이 올라오거나 막 그러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제 활동을 제일 안 해. 이 사람이 문제야. 이 사람 요분이 활동을 좀 잘해줘야 되는데 활동을 잘 안 하셔가지고 어쨌든간 여러가지 질문들이나 뭐 불만사항들 그리고 뭐 이렇게 재밌었던 에피소드 이런 것 좀 이렇게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아직 글이 잘 안 올라왔으니까 다른 카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영이들의 놀이터 수미사 묻고 답하기 무엇이든 질문하세요. 자, 이 아이에겐 어떤 수모가 잘 어울릴까요? 이거는 어떤 수모도 잘 어울립니다.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수모도 잘 어울리지. 머리가 없어도 잘 어울립니다. 외국 모델인가요? 너무 이쁘네요. 이 수영복 수영장에서 봤는데 반짝반짝. 초급반인데 발차기만 할 때 어깨를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던데 왜 어깨가 흔들릴까요? 끼판을 잡고 발차기를 찰 때 몸이 조금 흔들리기는 합니다. 너무 흔들리면은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흔들지 마라 뭐 요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댓글을 좀 볼까요? 전 오히려 반대 의견이네요. 어깨를 안 흔들리게 차려고 하면 무릎을 구부려서 차게 됩니다. 그냥 너무 세게 차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흔들리도록 부드럽게 차세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흔들리도록 부드럽게 차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발차기는 무릎을 구부려서 차는 게 맞아요. 업킥과 다운킥이 있는데 다운킥은 무릎을 구부려서 차고 업킥은 펴서 차는데 어쨌든간 자연스럽게 흔들리도록 부드럽게 차세요가 맞는 말이죠. 몸에 힘을 빼고 머리는 고정, 복근에 힘을 주고 발목은 없다 생각하시고 다리는 뒤쪽으로 쭉 뻗어서 무릎을 구부리지 말고 발차기를 하시면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그냥 발차기 동영상 보고 그거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말을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해주셨는데 너무 좋아요. 좋은데 수영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고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그게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겁니다. 머리는 알아도 한 방에 안 돼요. 쉽지가 않죠. 아니야 쉬운데 아니야 쉬워 쉽습니다. 자꾸 따라하려고 하시면 돼요. 어떤 이론의 그거를 막 뭐 무릎을 어느 정도 구부리고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따라하시면은 뭐 잘 될 겁니다. 아마도 수영장 회식 때 옆에 분이 술을 안 따라주셔서 어깨춤을 추는 건 아니신가? 좋습니다. 갑자기 8월 강습 등록했습니다. 수영용품은 어디서 구매하나요? 수영복이라 수경이라 다시 구입하고 싶은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추천한 건 아니지만 오지랖 Q&A이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 내가 답변하는 거 뭐 요런 컨텐츠죠. 저는 스임 닥터몰에서 사요. SD몰. 이 SD가 스임 닥터의 이제 준말이었어요. 스임 닥터. 전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임 닥터. 뭔가 수영에 관해서 내가 진단해주겠다. 만약에 이 쇼핑몰이 스임 닥터라는 이름을 안 썼으면 아마 제가 썼을 거예요. 스임 닥터. 여기가 저렴합니다. 다양한 것들도 있고 저렴한 거 이거 괜찮네. 39,000원 요런 것들 괜찮죠? 74,000원 이거는 좀 비싼데? 어쨌든간 여기가 저렴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요. 예전에는 막 진짜 이쁜 거 막 못 구하는 것들 그런 거 막 수소문해가지고 그거 반드시 입어야 돼. 그래서 막 그게 구매하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아무나 뭐 대충 뭐 그냥 깔거 뭐 그냥 그렇게 사죠. 한 번에 많은 물이 들어올 때 뱉고 나서 한번 휘청거린 경우가 있으신가요? 한팔자만 연습하다가 갑자기 물이 많이 들어오지 사람들이 많아서 내뱉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 정말 힘들었는데 겨우겨우 뱉고 다시 물어 들어가주면 어찌도 어지럽다고. 이게 무슨 물이 많이 들어온다? 물이 어디로 많이 입으로 많이 들어오는 건가? 입으로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일단은 넘어갈게요. 수영 초보인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 발차기를 하려면 몸이 가라앉고 앞으로 나아가지라니 너무 힘드네요. 일단은 엎드려 있으면 사람이 부력이 좋으신 분들을 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게요. 엎드려 있으면 보통 하체가 가라앉습니다. 다리 그리고 엉덩이까지 발차기를 차서 그 하체 부분을 띄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평이 되면 팔로 저어서 가는 게 자유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먼저 수평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됩니다. 근데 이제 발차기를 차도 평으로 뜨지 못하고 몸이 자꾸 가라앉는 건 이거는 거의 90% 물을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뒤통수 쪽을 물에 푹 담고 발차기를 살랑살랑 차가지고 엉덩이 부분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왜냐? 무섭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내가 언제든지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 몸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만들어야 돼요. 만들려면은 뒤통수까지 아예 잠그고 발차기를 대충 차세요. 살랑살랑. 세게 차도 안 돼. 대충 차도 됩니다. 살랑살랑. 여기서 포인트 뭐냐? 뒤통수를 끝까지 집어넣는 게 포인트예요. 허리 피고. 그러면은 무조건 뜹니다. 안 뜰 수가 없어. 내가 안 뜬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떠요. 근데 여기서 킥판을 잡으면 물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킥판에 의지하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신규반에서 킥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킥판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가지고 차렷하고 숨 참을 수 있으니까 한 10초나 20초 정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살랑살랑 차보세요. 무조건 뜹니다. 그렇게 해서 뜨는 거를 먼저 익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킥판을 잡던지 아니면 이제 뭐 스트로크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평영 언젠간 잘할 수 있게 되나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다들 잘 따라하는데 저만 괴롭습니다. 평영 잘하는 팁 좀 알려주세요. 수영실 완성을 진행할 때 그 수영 배우러 오신 분들한테 첫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형 배영 저병까지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평영은 한 번 했을 때 안 되면 10일 내로 절대 안 됩니다. 한 달, 두 달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1년, 2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평영은 조금 달라요. 그 유연성이 조금 필요하고 유연성을 기르는 데 좀 집중해서 그 동작을 만들려고 해야지 수영장만 다녀서 안 되는 거 계속 연습하면 계속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래요. 열의 8명은 뭐 평영이 제일 쉽다. 천천히 갔을 때 평영이 제일 쉽다고 하는데 그 2명은 평영이 아주 지옥입니다. 이 가동범위가 잘 안 나오신 분들은 평영이 잘 안 돼요. 이거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평영이 좀 그래요. 발목과 무릎의 가동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잘 늘려나가야 돼. 다리 찢게 하는 것처럼. 이거 하는 방법은 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평영 발차기. 풀타임 백스타일 고민 추천해주세요. 저는 여자 수영복을 입어볼 리가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어쨌든가 여자분들 요 뒤에 이 끈 있잖아요. 이 뒤에 끈이 디자인이 너무 다양해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 막 몇 개 막 겹쳐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막 종류가 엄청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가 다 이뻐. 남자로서 이런 여자 수영복을 봤을 때 좀 부럽습니다. 스타일링을 낼 수 있는 요소가 많잖아요. 이런 끈이라든지. 남자는 막 이런 게 없어가지고 디자인이 막 그렇게 다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자 수영복 볼 때 특히 요 뒷면 뒤쪽 볼 때 약간 부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뻐요. 여자 수영복. 수영 새벽반 할만한가요? 6시 반을 다녀야 해서 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주 2회 저녁 시간 다니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새벽 추천. 새벽 강습도 해봤고 새벽에도 수영 다녀봤고 저녁 강습도 해봤고 저녁에도 수영 다녀봤고 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잠이 정말 많았었는데 새벽 수영을 했었었는데 삶이 너무 달라지더라고. 일단은 수영 끝나고 나서 이제 상쾌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 저녁 수영은 만약에 이제 낮에 내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되게 힘들고 피곤해. 그러면 힘들어 죽겠네 하고 이제 안 가는 경우도 많고 저녁에는 이제 지인들과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뭐 회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몇 번 빠지다 보면은 일정하게 다니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 그런데 저녁 강습을 하다 보면 일정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새벽반도 대단한데 난 저녁에 일정하게 나오시는 게 더 대단해. 더 대단하니까 더 어려운 거다. 그래서 새벽을 좀 추천드린다. 새벽이 좀 좋습니다. 상쾌하잖아요. 그리고 저녁 수영 갔다 오면 저녁 수영 너무 상쾌하니까 이게 맥주가 막 땡긴단 말이에요. 안 돼. 치킨에 맥주가 막 집에 갈 때 막 안 돼. 개인 강습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확실히 많이 늘겠죠. 이거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체 강습 받을 때 그때 그 강습반의 컨디션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바쁘고 막 그래가지고 내 자세를 한 번도 안 봐주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강습을 받으면은 자세도 봐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강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단체 강사도 그렇고 개인 강습도 그렇고 개인 강습해도 막 실력이 쭉쭉 안 늘어나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강사님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팔을 저으면서 반드시 가고 두려움을 없애고 싶은데 개인 레슨 몇 번 정도면 가능할까요? 일단 배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건 그냥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 특히 배영할 때 왜 무섭냐면 코에 물이 들어가서 그래요. 코에 물 들어가면 아프니까 이 고통을 다시 느끼기 싫으니까 자꾸 얼굴이 올라오거나 딴 데 집중하는 겁니다. 당겨서 밀어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코에 물 들어갈까봐 가라앉을까봐. 그래서 코로 공기를 내뱉으면 이렇게 얼굴이 물이 담가져도 코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수영 배운 첫날 배우는 건데 어쨌든간 요걸 빨리 적응해가지고 내 얼굴이 물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옆에서 큰 파도가 치거나 상관없이 코에 물이 안 들어갈 정도로 연습이 된다면 배영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이게 먼저예요. 저병 한판 할 때 한 번 들어갈 때 깊이 내려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슴으로 물을 느르듯이 하면서요. 설명하면은 설명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팔 저병 하는 동영상을 보고 그냥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항상 강조합니다. 수영 동작들은 체조랑 비슷하다고. 체조가 이렇게 있고 춤이 있어요. 춤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체조는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잖아요. 저는 수영이 요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다만 물에서 하는 거야. 물에서 하니까 약간 좀 특이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체조랑 근접하게 쉬운 동작이다. 그래서 이 동작을 하나하나 일일이 풀어내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지금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막 이상한 단어들이 다 튀어나오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다 배우고 마스터해야지 잘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어 사람들이. 외국도 마찬가지야. 그냥 그 전체적인 동작을 따라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금방 늘고 그렇게 돼요. 자, 가슴으로 물을 누르듯이 아니야 이거 하지 마세요. 가슴으로 물을 어떻게 누를 거야? 그게 뭔데? 아직 어렵습니다 그건.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한팔 저병을 보고 그래도 따라하려고 하시면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너무 얇게 들어가지 않고 그 중간 정도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그냥 따라하면 돼. 그리고 나올 때 발차기는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안 차도 제가 알아서 차지거나 나올 때 발차기 차면 나중에 내가 힘이 들거나 했을 때 이 저병을 발차기로 의지하는 경우가 생겨요. 아주 많이 봤습니다. 보통이 다 그래요. 안 돼. 수영은 손으로 하는 겁니다. 손으로 해결이 안 되면 손으로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발차기가 다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손이 안 되면 손이 문제예요. 손을 잘 되게 해야 돼. 근데 들어갈 때 발차기는 중요해요. 입수킥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가야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중요해요. 입수킥은 중요하다. 스타트, 배치기 변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발끝을 보라고 하는데 눈은 뜨고 있는 건지 감고 있는 건지 감이 안 섭니다. 자, 우리가 그 발끝을 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보게 되면은 이 안경이 벗겨지거나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가락 끝을 보고 이제 다이빙 하라 요건데 눈 뜨고 가야죠. 눈 감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손끝, 머리, 몸, 다리 순으로 들어가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배치기를 하잖아요. 이 손끝이 지금 어디로 입수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손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뛸 때 그냥 뛰지 말고 뛰기 전에 이 손끝이 어디로 들어갈지 확인하고 뛰세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뛰었어. 근데 배치기를 했어. 그러면 이 들어간 지점을 5cm, 10cm 당겨서 들어가는 겁니다. 더 가깝게 들어가세요. 그러면 손, 머리, 몸, 다리 이렇게 잘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확 당기면 안 돼요. 여기로 들어갔던 게 일로 들어가면 깊게 들어가겠죠. 그럼 위험하잖아. 그래서 5cm나 10cm 이렇게 조금씩 당겨서 배치기를 안 하는 그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 지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뛰기 전에 내 손끝이 어디로 들어갈지 자꾸 체크하면서 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 괜히 오지랖으로 내가 답변해주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저는 수영장에서 수영도 중요하지만 그 침묵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수영장에서 친구가 돼가지고 친한 친구가 거기 있으면 얼마나 재밌겠어. 수영도 재밌는데.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진행했었던 이런 뭐 질문이나 궁금증 같은 거 서로 공유해가지고 이제 뭐 해소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많은 수영장을 다녀본 결과 그게 많지가 않다. 앞으로도 이렇게 오지랖 Q&A를 계속 할 건데 일단은 저희 카페를 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카페에서 먼저 이제 질문이 올라온 것들을 이제 읽어주고 우리 카페에서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카페들 가가지고 오지랖 Q&A를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 소통 아니겠습니까? 소통. 요즘에 소통 중요하잖아요. 그쵸? 좋습니다. 다들 즐거운 수영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